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오전 크말 이거, 잠깐만요. 제가 손 신호를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필요할 때는, 음, 지금 입실 버튼, 한, 해서, 다시, 확인, 안 됐어요. 어, 다시 접속하는 없이. 이 어떻게 접속하겠죠? 그게 비콘으로 접속하시고요. 비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신호. 비콘? 갑자기 저도 헷갈리네. 입시. 음. 아니, 오늘 이 시간 꼭 하셔야 돼요. 신호. 자, 이런 폴더에 엑셀 기능 정리. 이제 제 수업 스타일 아실 거고, 뭐 어떤 수업 자료 이용하시는지 잘 아실 거니까. 자,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함수 데이터베이스. 이제 77페이지 펼치만 놓으시고요. 자, 자, 그게 제목이 아마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되어져 있을 거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 아마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들일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쓰고 계시죠. 그냥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되게 어려운 분야입니다. 자, 어려운 부분이라고. 자, 일단 형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표라고 하는 것들 있죠. 표. 뭐 이런 것들도 표가 될 수가 있고, 뭐 이런 형태도 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도 표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표라고 하는 걸, 표라고 하는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표라고 하는 걸.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표들 중에서
빈 행이나 빈열을 만날 때까지의 셀 범위. 그 다음, 이렇게 병합된 셀이 이렇게 포함이 되면 이걸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면 요렇게 라고 제외하고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하나의 셀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성별이라고 하는 안에 여기에 남을 입력하거나 여를 입력해야 되지, 남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다가 동시에 이 두 내용이 두 개 가지가 들어가 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별은 그러면 저는 남하고 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다 이해를 해요, 그걸? 안 되죠?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씩 입력이 되어져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좀 풀어 제쳐 놓으면 데이터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데이터 덩어리 그러니까 표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표 중에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이것들 외에도 기타 등등이 있긴 하지만 형태적으로.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번역하면 목록이라고 번역합니다. 목록. 이건 한글이 아니라 이건 영문입니다, 영문. 이렇게 번역하면 한글로 목록. 자, 그럼 이게 방금 데이터 덩어리라고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구조란 게 구성이란 게 있겠죠. 덩어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제목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 고객명, 성명, 성별, 등급, 구입 수량, 구입 총액,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목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필드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필드명. 그리고 필드명 아래쪽 세로 방향의 데이터의 집합을 우리는 필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드. 뭐 형태가 세로 방향이니까 형태가 열이죠. 이게 D열이니까 열. 요 열. 행과 열에 대해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계속 자꾸 틀리시는 분 있죠. 계속. 그게 습관입니다. 사람이 처음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그걸 고치는데 쉽게 고치지냐고요? 안 고치집니다.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노력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옛날처럼 적당히 알아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냥 아예 그냥 말 안 꺼내면만 못합니다. 자, 그건 특히 이제 이 일을 하는 저 같은 경우 더욱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필드 열, 그 다음 행. 지난주 일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거 하니까 생각나군요. 자, 레코드로 하는데 레코드. 자, 이건 이제 이게 7행, 6행 이렇게 하니까 요건 이제 행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행, 이렇게. 그 다음 뭐 이건 지금 잘 느껴지지 않을 건데 일단은 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어떤 기능들을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때 작업이 아니라 필드다. 필드라는 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건 잘 와닿지 않을까 일단 잠깐 넘어가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기능을 가진 걸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 기업 전제에 맞는 레코드를 대상으로. 자, 예를 들면 이런 조건을 설명을 한번 해보죠.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 그럼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에 해당되는 레코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별 필드의 남에 해당되는 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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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코드. 이것들이죠. 에 대상으로, 이것들을 대상으로 특정 필드, 여기나, 뭐 기타 등등, 뭐 개수를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뭐 구입 수량이 합계를 계산한다든지, 구입 총액의 평균을 계산한다든지, 그러면 요거 음영색이 들어간 요 부분들이 계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요약 정보라고 해서 뭐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기타 등등의 그런 뭐 원본이 있어 나오는 이런 집계값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떻게 작성하냐고요? 자, 당연히 함수식이니까 이꼴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명이 와야 되겠죠. 그 어떤 역할로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교재 77페이지의 목록에 보시면 dsum, daverage, dcount, dcountA, dmax, dmin, dstandard variation, dvariation, d자만 빼면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지난주에.
잘 모르겠다고요? 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어정쩡하게 공부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세요. 크말 리급을. 네?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세요. 교재 만들고 학원에 오면 합격한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아마. 세상에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전날 배운 걸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 진행하는 겁니다. 그 전제가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왜 저는 실력이 안 됩니까? 그럼 본인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남한테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잘 되면 그런 이야기도 안 하죠. 자기가 잘 되면. 자기가 잘 안 되는 건데 왜 잘 안 되는지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자, 이런 그러면 함수명. 그러면 함수명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고요. D는 데이터베이스의 D자고. 뭐 그렇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의미 부여를 하면 자, dsum이라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대상으로 특정 필드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겠죠, 정확하게. 그러면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daverage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dcount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필드의 숫자 데이터를 계산하겠다. dcount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 주겠다. dmax 데이터베이스에서 최대값을 표시하겠다. dmin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소값을 표시하겠다. var이 뭐라고요? 분산, 분산 계산해 주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산을 계산하겠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서 stdv, 표준 편차를 계산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인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부분 셀 범위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계산할 필드명이 되죠. 필드명 요거죠. 그다음에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은 지난 시간에 하셨던 뭐 sumif, averageif, countif, sumifs, averageifs, countifs와는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일단 자,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을 처리한다 그러면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 지금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근데 이걸 데이터베이스 자,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조건이라고. 그럼 이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성은 어떻게 하냐면 필드명 아래에 기준값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성별이 남인 구입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세요. 성별이 남인 게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 구입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세요. 딱 여기까지 읽으니까 뭐 생각나는 함수 있으세요? 오케이. sumif, 뒷sum은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요, 뭐. 물론 이거 쓰면 되죠, 당연히. sumif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파트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합계를 계산하겠다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조건이 있어야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할 수 있다고요. 조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만. 조건이 있어야만. 자, 그러면 빈셀 하나 선택하시고 성별 필드명 아래에 남.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성별이라는 필드명 아래에 조건 기준값. 이렇게. 자, 함수 작성하는 방법은 어떤 함수든 다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집니다. 어떤 함수명을 데이터베이스 함수명을 사용하시던. 자, 빈셀 선택하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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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수식에 함수 삽입. 처음이니까. 자, 함수 범주 마법사 창이 화면에 나타나면 범주는 모두라고 선택하시고 함수명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합을 계산하겠다. dsum이라는 함수 찾으시고 제 수업 스타일에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속도를 지난주보다는 한 1.1이나 1.2배로 갈 겁니다. 더블 클릭이나 선택 확인. 자, 데이터베이스 셀 형태적으로 셀 범위입니다. 그러면 어디? 데이터 덩어리인 여기 데이터베이스. 다음 두 번째, 계산할 필드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방금 문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구입 총액의 합계를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입 총액 필드명이 와야 되겠죠. 필드명.
여기 이 부분을 계산하겠다. 그리고 조건. 자,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그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을 조건이 있는 셀 범위. 셀 범위. 방금 성별남이라는 조건이 있죠. 여기 이렇게. 자,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잠깐만요. 아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의 단위, 기능을 처리하는 작업의 단위는 필드 단위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자, 봅시다. 조건 처리 어디서 이루어지죠? 여기서 이루어지겠죠. 성별 필드에서 이루어지겠죠. 요거 가지고 할까요? 요거 가지고. 그 다음 계산은 뭘 가져간다고요? 이것도 필드명을 썼지만 어쨌든 계산도 이 필드를 가지고 계산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작업의 단위가 필드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제 조건은 아까 뭐 조건이 필요로 한다. 자, 확인 하면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 주겠죠. 저장.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일단 뭐 저장. 이렇게. 그 다음은 잠깐 하나하나씩 하도록 이제 남아있는 게 제가 설명 안 드리는 함수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럼 그때 이제 그때마다 이제 와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이 파일은 내버려 두시고 파일 하나 다시 열겠습니다. 파일 이번 주 열기 찾아보기 이 파일을 계산 작업이라는 파일을 열 건데 이 파일을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할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3시간 중에 1시간 반이나 2시간씩 해서 한 일주일 내에 가져갈 겁니다. 일주일. 왜? 한꺼번에 다 하면 뭐 제 진도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사실 더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다고요. 막 하루에 한 2~3시간씩 막 계산하는 것만 해드리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뭐 어쩔 수 없이 좀 쪼개서 할게요. 틈틈이 이렇게 하시고 이건 어쨌든 이건 무조건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유 불문하고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 다음 시간에 오면 아마 그것 때문에 앞에 했던 거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 아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산 작업하려시고 자, 시트는 일단 수학 삼각 1부터 갈게요. 수학 삼각 1 복습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시트명 수학 삼각 1 그리고 일단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교재는 84페이지고요. 자, 1번부터 겠습니다. 자, 집에서 꼭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고요. 뭐, 여기서는 뭐, 특별히 뭐 실습하세요라고 크게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같이 쭉 따라 하시고,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예? 잘 되시면 너무 멀리 가지 마시라고요. 내가 1번 문제 표 1을 하고 있는데, 표 2에 가 있지 말라고요. 그냥 표 1에 있으세요. 예? 그래서 설명 다 끝나고 나면 표 2로 가서 또 저보다 한두 발짝만 먼저 가시지 너무 멀리 가지 마시라고요. 별로 좋지 않은 방법 같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뭐 해보는 게 아니고 느껴보니까 수업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시간에 뭐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 같아요. 그게 상황이.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시험 준비의 가장 기본은 문제를 잘 읽는 거라 그랬고요. 그다음 문제 내용을 파악한다. 그건 어느 정도의 어떤 미천이 지식이 있어야 내용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습이 좀 필요한 거고 일단 읽는 것부터 잘 읽으셔야겠죠. 마음속으로 읽어주세요. 표 1에서 최저청 데이터 확인하시고 셀 범위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최고청 데이터 셀 범위 데이터 확인하시고 문제의 잘못을 이용하여 여기서 이 두 개를 이용한답니다. 계산하는데 추첨자별 당첨 점수 얘기네요. 요 범위. 예, 계산하시오. 오케이. 요 범위. 당첨 청수 뒤에 청을 붙여서 하시오. 그래서 12청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자, 잠깐만요. 문제는 원래 다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뭐 실습하세요, 뭐 기출문제 푸세요 이렇게 하실 때 실습하세요라고 했을 때 문제 항상 다 읽고 진행하시는 거라고요. 다만 저는 수업을 진행상 끊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랜드 비트인 함수와 앰플리언트 연산자서요. 지난주에 혹시 로또 번호 가르쳐 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랜드라는 함수도 가르쳐 드렸고, 랜드 비트라는 함수도 가르쳐 드린 거 기억나시죠? 특정 정수값 사이에 값을 표시하겠다.
자, 자동차, 자동쇼. 자, 그럼 여기도 랜드 비틴, 랜드 비틴, 랜드 비틴, 랜드 비틴이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주신 함수 그거니까.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아요? 랜드 비틴 함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냐고요? 그럼 내가 고생을 더 하려면 수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함수도 수식이니까 자동 치우기 써야 되겠네요.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 됐습니까?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 내용도 기억나세요? 그때는 더하기 빼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함수명이잖아요. 함수명도 수식입니다. 자, 이걸 랜드 비틴 가로 열고 바텀 최소 정수 액면 그대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잘 안 되시면 제가 화면상에 이렇게 함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 알고 계시죠? 이미 복습을 하셨으니까 혹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제가 화면 잠깐만 클릭 좀 하시고 도움 받으시고 자 최저점 자 세일 주소가 들어왔네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예요. 아, 여기도 그럼 C3이 돼야 되네. 여기는 한국민의 최저점 값이어야 되고 여기는 조윤아의 최저점 값이어야 되고 여기는 이희선의 최저값이어야 되고 그럼 이게 변화가 없으면 되네요. C3이 안 변하면 되죠. 변해야죠. 여기 있는 값이 와야 되고 여기 있는 값이 오려면 C3, C4, C5 뭐 머릿속으로 그림을 안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C3, C4, C5 그렇게 나타나려면 이 녀석은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해야 되겠죠. 그럼 변하는 주수를 뭘 한다고요? 상대 참조. 저는 뭐 더 이상 해드릴 이야기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미치는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그만큼 여러분 손해니까 복습하세요. 자, D3. 자, 최고층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황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라고요? 셀을 클릭하세요 할 때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 클릭하는 포인트. 오케이, 흰색 십자가. 오케이, 오케이. 지금 흰색 십자가 맞아요. 그럼 이 포인트이면 이건 어쨌든 흰색 십자가니까 아니니까 셀을 선택할 수가 없겠죠. 요 I자 모양이 혹시 포인트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I자 모양의 포인트를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두세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웬만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뭔가를 좀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 그게 질문에 뭐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응? I점의 포인트 본 적 없냐고요, 이거. 처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다루실 때 컴퓨터는 원리가 비슷하다니까요. 그럼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포인트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포인트일 때 클릭 동작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배우실 때 죄송합니다. 야매로 배워서 그렇습니다. 야매로 정상적으로 안 배우시고 음? 이 포인트일 때 클릭 동작을 쓰면 여기 그 자리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이렇게 경험 안 하신 거 아니잖아요. 다 하실 거잖아요. 자, 그다음 그러면 다시 혹시 따로 오신 분이 있으시면 콤마 뒤에다가 다시 클릭해서 커서 놓으시고 자, 여기에 지금 체주 고층이나 셀 주소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선택할 수 없으니까 셀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 포인트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마우스 포인트를 옮기시면 흰색 십자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어느 쪽이 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흰색 십자가 보이는 상태에서 이메일 셀을 하나 클릭합니다. 그리고 방향키로 이동해서 사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소가 화면에 보이시면 스톱. 자, D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오케이. 상대.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물론 지금 이건 랜덤이기 때문에 확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화면에 보이는 값과 제 화면에 보이는 값은 다를 수도 있다. 자, 그다음 이게 끝인가요? 문제의 내용이?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수업 중에 설계라고 할게요. 머릿속에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청이라고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데이터와 청이라는 데이터를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시켜야 되겠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n% 연산자. 계산식은 되게 논리 정연한 겁니다. 그 논리 정연한 건 어디서 나오냐고요? 솔직한 얘기로 암기에서 나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절차를 외우셔야 된다고. 기본 미천이 있어야 되고. 수학하면 뭐 암기가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암기 필요합니다. 세상에 머릿속에 뭘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요? 외우고 있어요. 자,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야 된다. 다 절차입니다, 절차. 절차에 내가 얼마나 빨리 익숙하냐, 안 하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또 나타나는 값은 엔터를 쳤기 때문에 또 확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값은 n분의 1이다. 그리고 제 화면에 있는 값과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값은 다르다. 또 다를 확률이 높다. 뭐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2번 갈게요. 오른쪽 2번으로 가겠습니다. 속도는 이 정도로 할 거고요. 설명도 뭐 필요하면 좀 구체적이고 뭐 다른 이야기도 좀 꺼내 집어낼 거고 뭐 그렇게 할 거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표 2로 가겠습니다. 표 2에서 구분 데이터 확인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84페이지 아닌가요? 여기 있군요. 죄송합니다. 구분이 구분 데이터 확인하시고 음악인 혹시 여기까지 읽으니까 이게 조건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이 빨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찾는 연습을 좀 아마 제가 어디서까지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품들의 판매 총액 데이터 확인하시고 합계를 계산하여 K2셀에 K2셀 위치 적이네요. 표시하시오. 판매 총액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 예, 표시에 12,300이면 13000 100의 자리니까 그 정수값 부분에 끝자리에 공이 3개 붙어야 된다. 표시가 되어야 된다. 라운드업과 서미프 함수 사용. 자, 라운드업은 무슨 함수죠? 일단 기본 함수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습을 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습이 안 되셨다. 그럼 오늘 뭐 수업 계속 이제 저만 쫓아다녀야지. 자, 라운드업 올림이라는 함수였습니다. 올림. 그 다음에 서미프는 제가 지금 현재는 명확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어렴풋이라도 뭐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확해지는 건 어쨌든 명확해져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면 되는 거고 뭐 지금 완벽하게 다 조금 모르시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자,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기억나세요? 이런 영어? 자, 서미프.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자, 일단 기본 함수명 아시고, 그다음에 구분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조건입니다. 문제 내용에. 또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판매총액 합계 계산하죠. 합계 계산이구나. 일반 합계가 아니고 조건이만. 그러면 무슨 함수 사용하셔야 되죠? 문제에 주어져 있는 함수를 사용하셔야 된다. 서미프라는 함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합계부터 계산해야 되겠네요. 조건에 맞는. 자, sum if 가로 열고 랭지 조건 값을 찾을 범위, 구분 범위, 콤마, 기준 조건 값이라고 그랬죠. 어? 직접 특별한 말이 없으면 직접 입력, 문자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 콤마, 콤마, 합계 구할 범위, 판매 총액의 합계를 계산했다. 판매 총액 범위.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이게 끝이 아니라 요 값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올림하라 그랬잖아요. 올림해주는 함수가 뭐라고요? 라운드업. 이 값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자, F2나 더블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여러분들 눈에 이게 1209, 40, 1024, 1024, 900으로 보이세요, 이게? 안 보이신다고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엔터를 딱 치면 이게 방금 보셨잖아요. 1024900이라고 값이 화면에 보였잖아요. 그럼 저건 1024900이라고요. 물론 정확한 값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 저거 계산하면 숫자 값이 나오구나 하는 그걸 알고 있으라고. 우리가 안 편할 건 아니잖아요. 아, 그 정도 알고요. 그러면 이 숫자 값이잖아요. 그럼 이 숫자 값을 뭐 하라고요? 반올림하세요 그러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올림하라 그랬죠. 올림. 라운드 업. 바로 이거. 이 숫자에 대해서 넘버. 엔터 치면 이게 1024900을 바뀐 데다가 바뀐 데다가 콤마 넘 디지트 자릿수 얼마?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하세요. 마이너스 3. 가로 닫고 엔터. 자, 화면에 식이 보일 거니까 혹시 뭐 조금 틀린 게 있으시면 찾아서 다시 수정하시고. 자, 앞에 봅니다. 이게 문제 취지에 따라 자릿수 값이 마이너스 3을 적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를 적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4를 적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예? 그러면 틀렸을 거 아니에요. 예? 틀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이 두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문제 취지에 안 맞죠? 실기는 수정하시면 됩니다. 실기는 수정된 자리에서 엔터. 필기는 수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알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실기를 통해서 익숙하게 만드시라고요. 그래서 필기, 실기 동시에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왕 공부하는 건데 한 방에 끝을 내셔야죠. 뭐 두 개, 세 개 번씩 공부하실 필요 없잖아요. 자, 이번엔 밑에 있는 4번부터 먼저 볼게요. 복습을 안 해서 함수가 잘 안 된다. 함수명을 잘 모른다. 뭐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냥 또 오늘 저 화면 보시고 열심히 또 형식 외우시고 집에 가서 또 공부하시고. 아, 여기서 복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요 계산했던 거 있잖아요. 문제 읽어보고 깨끗한 파일을 가지고 계산했던 이 내용이 정상 제대로 계산이 되어진다. 그러면 시험 준비 끝입니다. 시험 준비 끝입니다. 엑셀 실력이 좋다 나쁘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험 준비는 끝입니다. 그렇게 복습을 좀 하라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자, 문제 4번부터 읽겠습니다. 표사에서 장르, 드라마이면서 이게 조건입니다. 관람 등급 범위 내에서 15세 이상. 아, 전체 관람 등급이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15세 이상이라는 게 문자 데이터입니다. 문자 데이터. 숫자가 아니라 네? 문자 데이터. 영아들의 일간 데이터 여기 있네요. 아니, 합계를 계산하시고 L25를 계산하시고 숫자 뒤에 만 원을 표시하시고 그래서 표시에 1, 2, 3만 원. 카운트 if, sum if, average if 중 알맞은 함수. 자, 잠깐만요. 설명 들으세요.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함수를 사용하세요가 있고요. 알맞은 함수를 골라 쓰세요라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럼 세 개죠. 세 개 중에 한 개를 골라 쓰거나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 써야 됩니다. 세 개를 다 골라 쓴다면 알맞은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해되셨을 거고 충분히 국어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 개나 두 개를 골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n% 연자자 사용, 아마 데이터 연결이 들어가나 보군요. 자, 그러면 count if라는 함수, ifs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죠? 이제 그걸 알아야죠, 이제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고요. 그게 또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성비가 별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투자하는 만큼.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계산하겠다. 카운트 이프스.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카운트 이프스. 두 개 이상의 조건을 값을 모두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하겠다. 에버지 이프스. 오늘만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열심히. 다음 시간에 내일부터는 안 읽어드릴 겁니다. 왜? 뭐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이제 버리고 가야죠, 이제. 그런 분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데 그분까지 어떻게 다 챙겨서 가요? 뭐 공부하라고 하는 초딩도 아니고 다 성인들인데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뭐 성인이 권리 아니에요. 자, 자, 자 문제 내용 파악합니다. 이제 장르가 드라마라는 게 조건이었죠.
그 다음에 관람 등급이 15세 이상의 조건이었죠. 조건이 몇 개였습니까? 그러면 두 개가 존재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 내용이네요. 이거, 이거 AND 함수, O 함수 기억나세요? 이거. 그러면 이건 AND입니까? OR입니까? 지금 장르가 드라마. 자, 문맥에 보면 뭐뭐 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뭐 이면서. 그래서 이건 AND 조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일간의 합계를 계산했다. 주어진 함수가 뭐가 있죠? sum, if, s라는 함수가 있네요. 이렇게 내용 파악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끝났죠, 이제. 식 작성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내용. 이꼴 sum,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고, 가로 열고. 자, 이 함수의 주의사항을 드렸던 게 sum, if, s나 average, if, s는 계산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좀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한글로 번역해 쓰지 마시고 이걸 액면 그대로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자, 써미트 합계 구할 범위, 일관 범위. 내용 파악하셨으니까 인수와 인수는 콤마. 두 번째 인수. 첫 번째 조건 값을 엔드 조건이니까 뭐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다. 장러 범위. 저는 화면에 보이는 대로 진행할게요. 콤마 첫 번째 조건 값. 자, 드라마라고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문자 데이터. 쌍따옴표 묶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관람 등급 범위 콤마 두 번째 조건 값 15세 이상 문자 데이터라고 했죠. 쌍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수식에서 그리고 항상 타이핑 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죠? 오타 엔트 이게 끝이었던가요?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최종적으로 숫자 뒤에 만 원이 붙어서 나와야 됐으니까 자 F나 W가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1308로 보이세요 이게? 아니,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아, 이게 숫자 값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느끼고 계시죠? 그럼 숫자라는 정보 데이터와 만 원이라는 문자 데이터가 연결돼야 된다. M% 연산자, 쌍따옴표 묶어서 만 원. 네, 3번은 안 할 겁니다. 자,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일단 저장 컨트롤 S 스카너 드릴게요. 그 이유는 때가 되면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좀 따라와 주십시오. 자, 수학 삼각 2로 가겠습니다. 수학 삼각 2. 교재 86페이지. 자, 준비되셨으면 시트 준비, 교재 페이지 준비되셨으면 표 4로 가겠습니다. 자, 표 4의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표 4에서 1차, 여기네요. 2차, 차이를 구하여. 절대값으로 점수 차이 영역에 표시하시어 점수 차이는 1차 빼기 2차로 계산을 하고 A, B, S 함수 사용.
이렇게 읽어가면 ABS가 바로 뭔지, 무슨 함수인지를 딱 바로 나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것만큼 제일 좋은 게 없는데, 뭐죠? 응? 절대값 계산해준 함수입니다. 앱솔루트에서 ABS. 자, 그러면 점수 차이 계산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자, 일단 잠깐만요. 자, 어떤 형태의 수식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여기 형태는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고생을 좀 덜 하려면 무슨 기능? 자동 채우기 써야 되겠네요. 몇 번?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연결해서 아래쪽 한 번만 사용하면 다 채울 수 있겠네요. 자,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꼴 문제에서 1차 빼기 2차죠. 1차 값 참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참조입니까? 절대 참조입니까? 오케이. 상대 응시번호, 각각의 응시번호에 대한 주소가 나와야 되니까 1차 값이 나와야 되니까 서로 다른 주소가 나와야 되겠죠. H15, H16, H17. 그러면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그렇게 맞춰주려면 변화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다 머릿속으로 제가 그리세요. 아니, 뭐 직접 영상에 그리세요. 적으세요. 그다음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면 눈에 이제 보여야 됩니다. 이제 H15, H16, H17 이렇게 흘러가면 변해야 되겠구나. 그럼 변하는 주소 상대 참조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고요. 자, 빼기 2차 상대 참조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여기서 잠깐만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혹시 이 점수 차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응? 1차, 2차 점수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그러니까 차이를 물어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원래. 차이는 그냥 6입니다. 6 차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마이너스 6 차이 난다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원래 차이를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보호를 어떻게 플러스로 바꿔놔야 된다고요. 그때 필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절대값을 계산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요. 그때 사용하는 엑셀 함수가 뭐라고요? ABS. 여기 숫자로 보이세요? 요 부분이 숫자로 보이세요? 마이너스 계산하면 숫자 값이 나오겠죠. 뭐, 어찌됐든. 기본적인 생각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바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자, 표 3번부터 먼저 할게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표 3번부터, 3번 합시다. 자, 복사. 이것도 지난 시간에, 아니, 뭐, 안 한 건 없겠죠. 다 했는데. 자, 일단 읽어가면서 하시죠. 자, 3번부터 할게요. 표 3에서 교통비, 숙박비 합계를 구하여. 교통비 데이터 확인, 숙박비 데이터 확인으로 합계를 구하여 출장비 합계 영역에 표시하시오. 출장비 합계는 1,00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표시 1, 2, 3, 8, 6, 9, 5구인가요? 5구이면 1, 2, 0, 0, 0, 0, 4개 내림. 내림이니까 라운드 다운 함수입니다. 그럼 썸은 아시고 라운드 다운은 라운드업이 반대 개념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자, 자, 그러면 어찌됐든 어떤 형태의 수식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수식의 형태가 비슷하게 나오겠죠. 자, 반복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고생을 더 하려면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도입해서.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사용하면 된다.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꼴. 자, 합부터 계산해야 되겠네요. 출장비 합섬. 출장비 합계는 교통비, 숙박비. 각 개인의 교통비, 숙박비.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하시면 된다. 자,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개인의 출장비니까 범위가 따로따로 변해야 되겠죠. 상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혹시 범위에 대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이야기해 드린 적 있나요? 했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하려고 미리 다 던져 놨다니까요. 공부 안 하면 잔소리 하려고. 랭크 함수 할 때 제가 범위에 대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이야기해 드린 적 있잖아요. 이렇게. 그때 요 두 가지 다시 설명드린 적 있죠.
복습을 하신 분들은 잘 하시는 거죠. 지금 잘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기는 현재 상대참조 범위에. 그럼 이렇게 하면 출장 밖에 나오고, 여기는 이제 반올, 죄송합니다. 내리마라 그랬죠. 그러면 수정 상태에 가져서 라운드 다운, 그리고 이게 숫자로 보이세요? 18만 얼마로? 네? 오케이. 이 숫자에 대해서 내림하세요. 콤마 넘디지트 자릿수 얼마? 마이너스 4. 정수 부분하고 소점 부분에 대한 자릿수가 조금 한 끗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 기 바랍니다. 자, 위로 잠깐 자, 1번 가겠습니다. 배운 거 맞게요. 자, 표일에서 학과가 정보통신과. 조건인 것 같습니다. 형태적으로 봤을 때. 학생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써야 계산하시오. 평균은 소점이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에 3.5623이면 3.56으로 표시하시고, 조건은 3에서 9에서 210 영역에 입력하시오. 디에브리지 라운드 함수 사용. 디에브리지는 방금 하셨던 데이터베이스 함수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그다음 반올림 라운드 함수죠. 근데 데이터베이스자 학과가 정보통신과라는 조건 보이세요? 좀 시간 지나면 완벽하게 보일 겁니다. 그다음 제가 억지로 계속 주입을 시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자, 평점의 평균을 계산했다. 그러면 조건이 있고 평균을 계산했다. 주어진 함수가 평균과 관련된 함수가 dAverage밖에 없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럼 조건 작성 어디 하라고요? 여기 하라 그랬죠. 그러면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이 함수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럼 조건 작성은 학과라는 필드명, 오타 조심, 엔터 아래에 각 정보통신과 이렇게, 그리고 엔터. 그 다음 이제 조건이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dAverage라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할 수 있다. 셀 선택하시고 딜1셀 이꼴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가로 열고 데이터 덩어리 요렇게 요만큼 콤마 계산할 필드명 평점의 평균을 계산. 필드명 셀 주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태적으로 셀 주소 콤마 조건 범위, 그러니까 조건이죠. 셀 범위 가로 닫고 엔터. 자, 이게 끝이 아니라 뭐 반올림 처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값에 대해서 라운드 바로 열고, 자, 이게 숫자 얼마로 보이시죠? 3점 얼마로 보이시죠? 콤마 자릿수 소점 자릿수니까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됩니다. 2 틀리면 수정. 네,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